안녕하세요, 십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화이트채플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서에는 게임에 대한 몰입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단계를 상황 묘사적인 표현 방법을 썼는데요. 뭐 현장 준비, 목표 식별, 뭐 유혈이 낭자한 거리, 긴장감 고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들 표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게임은 총 4번의 밤, 즉 4개 라운드로 진행되게 되는데, 전체 진행 방법은 같지만 바닥 게임판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지금 보시면은 1, 2, 4라운드에는 희생자가 한 명씩 나오고 3라운드 때는 희생자가 2명이 나오는 차이만 좀 있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은 먼저 잭을 맡을 사람 한 명을 정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은 본인들이 맡을 색깔을 정합니다. 보시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갈색 말이 있는데요. 뭐 이 말들 중에서 본인들이 맡을 색깔을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성물들을 잭과 경찰들이 나눠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전 세팅 준비는 완전 된 상태입니다. 총 4라운드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한 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은 크게 세팅 단계인 1단계와 그리고 추적하는 2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세팅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그 라운드를 표시하는 잭의 말을 여기 1라운드에 먼저 올려놓게 됩니다. 잭의 말을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잭을 맡은 사람은 이 게임판 내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제외하고 어떤 그 하얀색 원형 동그라미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의 은신처를 한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은신처를 지정하고 나면은 그 게임 시트지 위에 중간에 지금 동그라미 칸에다가 본인 은신처를 적게 되고요. 은신처를 적고 나면은 이제 게임판에다가 희생자 말을 세팅할 그 하얀색 토큰을 세팅합니다. 이 하얀색 토큰은 게임판 내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빨간색 원형 동그라미 위에만 올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총 8개의 칸이 있는데, 잭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총 8개 토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희생자가 올라갈 그 토큰은 이 빨간색 마커가 되어 있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내가 범행을 저지를 자리를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8개를 먼저 배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먼저 이제 배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경찰팀에서 다음으로 순찰 토큰을 배치합니다. 경찰들은 지금 어느 쪽에 실질적으로 희생자가 올라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찰 토큰을 배치하게 되고요. 경찰들 역시 대충 위치를 감이라든지 느낌으로 잡아서 순찰 토큰을 배치하게 되는데, 순찰 토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순찰 토큰을 놓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찾아서 7개의 순찰 토큰을 역시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가 끝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희생자가 올라갈 자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 토큰을 뒤집어서 실질적으로 빨간색 마커가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희생자만을 대체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자 말까지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 빨간색 토큰을 지금 시간을 표시하는, 범행 시간을 표시하는 이 첫 번째 로마 숫자 1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잭을 맡은 사람이 이제 어떤 희생자를 죽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떤 희생자 하나를 죽여도 되고, 아니면은 경찰 순찰 마커를 하나 까볼 수가 있습니다. 순찰 마커를 하나 까보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요 희생자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경찰이 있다면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순찰 마커를 까보고 그 자리에 경찰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는 정도로 희생자를 죽이는 시간을 좀 미룰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순찰 마커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까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순찰 마커를 하나 까는 대신에 이제 그 경찰들은 이 희생자 말들을 한 칸씩 옮길 수 있습니다. 한 칸씩 옮길 수 있는데, 희생자 말을 한 칸씩 옮길 때 이 경찰, 그 순찰 마커가 있는 인접한 칸에는 옮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희생자를 옮기려고 하면은 지금 보면 40번, 41번, 42번 이 칸은 지금 불가능하고, 가능한 게 20번, 23번 이런 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희생자 말을 하나씩 옮기게 됩니다. 희생자 말을 다 옮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 범행 시간은 제가 한 번 늦췄기 때문에 이 빨간색 토큰도 한쪽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찰 마커를 계속 까볼 수가 있는데, 이게 끝까지 까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총 4번을 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마커가 여기 5번째까지 가면은 결국은 어떤 희생자를, 그때는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를 결정해서 희생자를 죽여야 되는데, 희생자를 죽이는 표시는 제가 만약에 이 희생자를 죽이려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 희생자 말을 치우고 희생자 말 자리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범행 현장 마커를 올려놓습니다. 범행 현장 마커를 올려놓고 나머지 희생자 말들을
다 치우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순찰 토큰들을 다 까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짜 토큰 2개가 있고 나머지 칸에는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라운드 안에서 잭이 이동한 횟수를 표시하는 이 잭의 또 다른 말 하나를 지금 범행 시간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팅 단계 1단계가 완료되게 됩니다. 설명이 길긴 했는데 막상 플레이 해보면 길어야 한 5분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단계 추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적 단계는 잭이 먼저 다음 동그라미 칸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99번이 범행 현장이기 때문에 잭은 지금 99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세팅판에다가 은신처를 적지 않았는데 그냥 임시로 제가 그냥 170번, 지금 눈에 보이는 170번이 제 은신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적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범행을 한 시간, 아까 로마 숫자 5 위에 잭을 올려놨으니까 여기 첫 번째 날 밤 5 위에다가 처음에 99를 적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살해 현장이 되겠고요. 여기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동할 경로를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99번에서 이제 집이 170이기 때문에 뭐 혼란을 주려고 뭐 다른 쪽으로 갔다가 갈 수는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 행선지로 100번을 적습니다. 100번을 적고 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잭의 말을 한 칸 이동시킵니다. 앞쪽으로. 한 칸을 이동시키고 나면 이제 경찰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경찰말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경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잭하고 다르게 이 동그라미 원형칸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원형칸 사이에 보면은 까만색 네모칸들이 있습니다. 이 네모칸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움직여도 되고 최대 2칸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이 움직인다 치면은 까만색 2칸을 이동할 수 있고요. 갈색도 2칸, 초록색도 1칸, 2칸, 1칸, 2칸, 2칸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칸을 이동하고 나면은 인접한 동그라미 칸에 대해서 단서 찾기나 체포하기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서 찾기 같은 경우는 인접한 칸 모두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단서를 찾는 중에 단서가 만약에 나오면은 단서 찾기를 멈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단서를 찾을 게 없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진행한 다음에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잭의 차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잭을 아까 99번에서 100번으로 이동했으니까 이제 제가 170번, 아까 170번이 저희 집이니 여기서 이제 다음 자리로 해서 140번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너무 근거리를 짧게 잡아가지고 금방 들어가겠네요. 140번을 적고 나면은 아까 전과 같이 여기 있는 잭 말을 한 칸 옮기게 되고요. 한 칸 옮기고 나면은 이제 또다시 경찰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모칸 기준으로 2칸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지금 방금 잭이 100에서 140번을 움직였죠. 일단 제가 이 파란색 경찰로 생각을 하고 한 칸을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단서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서 찾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 말이 있는 인접한 칸, 한 칸으로 갈 수 있는 인접한 칸을 모두 다 단서 찾기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단서를 찾는 중에 만약에 단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단서 찾기를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잭에게 122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시트에 적었던 이 숫자들 중에 122번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 노란색 단서 마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2번에 단서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다른 인접한 칸 123번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한 번에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접한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123번도 없죠. 그럼 다시 124번. 123번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번 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시트지 중에 100번이 있으면 여기다 노란색 마커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100번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25번이라든지 뭐 155번 아니면 141번, 140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서 찾기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파란색 경찰은 행동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잭이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 경찰들이 이동과 뭐 일반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 번씩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행동 외에 잭이 할 수 있는 특수 행동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마차 카드랑 이 골목길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세팅을 바꾼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세팅을 살짝 지금 파란색만 이쪽으로 좀 옮겨서 좀 바꿨는데요. 지금 상황은 지금 파란색 경찰이 여기서 단서 찾기를 했고 지금 100번에 지금 잭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0번까지 이동한 건 아니고 지금 100번 상태에서 지금 잭이 이 위치에 지금 있는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 찾기만으로는 잭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100번에 잭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파란색 경찰이 체포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서 찾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노란색 마커를 올려놓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잭은 지금 100번에 있는 상태고 경찰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잭이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제 다음 행동 칸에다가 이렇게 마차를 올려놓게 되고요. 마차를 행동하면은 두 칸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원형 칸에서 원형 칸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잭이 이렇게 지금 경찰이 막고 있으면은 100번에서 125번이나 140번, 뭐 155번 이렇게 경찰을 지나가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차를 사용했을 때는 경찰이 앞에 서 있더라도 제가 두 칸을 연속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에서 140번으로 갔다가 150번, 154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에 서 있어도 무시하고 두 칸을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차 아이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차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제가 이 골목길 아이템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골목길 아이템은 이렇게 가로등에 있는 이 토큰이 골목길 아이템인데, 지금 제가 100번에 지금 잭으로서 지금 서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다음 턴에 이 밖으로 바로 못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경찰한테 잡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골목길 토큰을 다음 행동 여기 칸에다 올려놓고 이제 다음 행동을 하게 되면은 100번에서 이렇게 블럭이 쳐져 있는 기준, 뭐 이쪽 블럭도 상관없고요, 이쪽 블럭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블럭 기준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 블럭에서 어느 곳이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블럭이 두 개가 있네요. 100번이랑 인접한 블럭이 120번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122번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85번, 124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골목길을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어차피 한 칸으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골목길 아이템은 크게 지금 크게 큰 활용도가 없긴 하겠는데, 일단 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100번에서 85번, 124번, 122번, 120번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행동 카드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특수행동 카드를 하면서 바로 내 은신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마차 아이템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마차를 쓴 상태에서 100번에서 제가 아까 두 칸을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칸을 이동하는데 100번에서 제 지금 은신처가 170번이니까 여기서 바로 뭐 170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특수행동 카드를 쓰면은 특수행동 카드 다음에 은신처에 들어갈 때는 꼭 일반 행동, 그러니까 이 원형 이 숫자 칸을 한 칸 이동하는 행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마차를 썼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바로 170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140번, 154번, 아까 154번을 거쳐서 그 다음 행동 때 170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되고요. 골목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골목길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154번에 있는데 바로 170번으로 골목길을 이용해서 뭐 갈 수는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행동이나 일반 행동을 하면서 이제 잭은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만큼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갈 때마다 이것들을 이제 말을 한 칸씩 이동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15라고 적혀 있는 숫자까지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신처로 만약에 잭이 은신처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게임은 경찰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에 제가 만약에 은신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날 밤에 그 현장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날 밤에 내가 만약에 안전하게 은신처로 들어갔으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잭이 만약에 잘 지금 도망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70번에 만약에 170번 은신처로 잘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첫날 밤에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날 밤 세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날 세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희생자 말이 원래 총 8개가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마커가 되어 있는 흰색을 제외하고 이제 7개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배치 역시도 이제 안 보이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죽었던 자리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뭐 랜덤으로 배치를 하면 되게 되겠고요. 순찰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순찰하는 위치 이 노란색 네모 칸에다 다 배치를 했었는데, 만약 이 상태로 1라운드가 끝났다고 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경찰 자리를 포함해서 총 7개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를 배치하되 지금 경찰 자리에 5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반드시 똑같은 색깔이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경찰이 있던 자리라도 이 가짜 토큰을 이렇게 올려놔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경찰 자리만 그대로 유지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 배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남는 토큰 2개는 기존에 이 노란색 중에서 랜덤으로 2군데를 찍어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1라운드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방금 이 순찰 토큰을 배치할 때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 경찰 타일, 뭐 여러 명이 산다고 치면은 이 타일을 섞어서 그때 나온 이 노란색을 담당하는 이 경찰관이 이 토큰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커를 지우고 이 시간도 다시 처음으로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할 때 좀 또 달라지는 거는 아까 전에 이거 희생자 토큰이 하나 줄어든다는 거랑, 그리고 잭이 활용할 수 있는 이 특수 카드들이 다릅니다. 1라운드 때는 마차 3개랑 골목길 카드를 2개를 활용할 수 있는데, 2라운드 때는 각각 2개씩, 3라운드 때는 2개 하나, 4라운드 때는 하나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라운드에 대한 게임 진행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생자가 2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명이 되어 있죠. 희생자가 희생되는 순서는 잭만 알고 있고 경찰은 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잭은 반드시 순서에 맞게 범행 장소를 적어 넣어야 되고, 두 번째 범행 장소가 잭이 출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트를 보시면은 시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면
희생자 중에서 첫 번째 희생자, 두 번째 희생자가 있는데 두 번째 희생자 자리가 이제 잭이 출발하는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희생자 죽은 것이 잭의 첫 번째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라운드가 시작되면은 희생자 2명을 죽이면서 경찰이 먼저 이동하는 걸 시작으로 라운드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뭐 누락돼가지고 좀 제가 처음 한 것도 있고 한데 혹시나 제가 또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영상을 다시 찍든지 아니면 댓글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게임 방법은 라운드별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라운드만 진행해보셔도 그냥 게임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뭐 많은 보드게임을 즐겨보진 않았지만 둘이서 할 때는 이 화이트 채플만한 보드게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둘이서 할 때는 꽤 몰입도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이 화이트 채플 추천하면서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